안녕하십니까. 엄중한 입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를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수님과 우리 진행자뿐만 아니라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학부 소개에 관한 질문들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라고 하면은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잘 알 수 있을 텐데 좀 생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의 학문을 다루는지, 그리고 어떤 산업 분야와 연관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지 좀 그러한 부분들 배경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자동차와 고려대학이 공동으로 만든 계약학과가 되겠고요. 5년 안에 학석사 학위를 다 취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학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로 로봇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트랙하고 배터리 중심의 차세대 에너지 트랙 두 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현대자동차에서 연구 인력으로서 활약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계약학부이기에 자동차공학과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공학, 에너지공학, 또 전자공학부 이런 학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공부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공학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자동차 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종합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기술들도 이제 포커스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학부에서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래 모빌리티 트랙 같은 경우에는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보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자동차 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차세대 에너지 트랙에서는 전동화, 자동차의 전동화 또는 탄소 중립, 친환경 모빌리티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배터리나 수소 전지 그런 쪽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공학에서도 가장 트렌드에 앞서는 그다음에 최근 가장 핵심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학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차세대 에너지 트랙, 미래 모빌리티 트랙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두 가지 트랙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융합할 수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기존에 있던 학과들이랑 비교를 하면 어느 학과랑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차세대 에너지 트랙 같은 경우에 배터리나 수소 전지를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관련 학과라고 하면은 화학, 생명공학과, 신소재공학부, 또 기계공학부와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미래 모빌리티 트랙 같은 경우에는 로봇 아니면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분야가 될 텐데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학과, 그 다음에 정보보호대학원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있는 모든 좋은 학과들은 다 융합이 되는 그런 학부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학과, 기계과, 화공과, 전기전자, 컴퓨터 등등의 학과가 융합이 돼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커리큘럼 모두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과만의 커스터마이즈드 된 어떤 수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모두 함양하도록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5년제 학부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학업 과정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5년제 학부고요. 3.5년 학부 과정이고요. 1.5년 석사 과정을 하고 있어서 컴팩트하게 학석사를 5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부터 전담 교수님 그리고 이제 담당 분야 여러 가지 분야 교수님들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저학년 때부터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분야가 잘 맞는지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이제 저학년 때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3.5년이 지나고 나서는 학생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와 연구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이게 계약학과인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계약학부로서 어느 정도의 장학금이 있는지, 장학금 이외에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좀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학업 장려금이 있습니다.
1학기에서 7학기까지 학부생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씩 학업 보조비를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일반 장학금이 있는데 1학기에서 4학기까지 등록금 전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여 장학금인데요. 이거는 5학기에서 10학기까지 그 회사 면접 합격 후에 등록금 전액을 받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연구 장학금이 있는데 최초 등록 1회에 한하여 노트북 구입을 위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도 하나 있는데 해외 연수의 기회를 주는데요. 졸업 때까지 1회 한해서 그 해외 그 학회나 아니면 전시회 가는 출장비를 보조받게 됩니다. 현대자동차에 취업하게 될 경우에 가게 되는 부서 그리고 가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초봉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부서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트랙에 맞춰서 현대자동차 연구소 내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자동차 내에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될지는 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초봉도 사실은 현대자동차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겠지만 제가 확신컨대 교수 초봉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하는 고민 중에 입학 후에 성적이 낮을 경우에 현대자동차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재를 양성하기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떨어뜨리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현대자동차 취업 못할 경우에도 기계, 화공, 재료, 전산 분야에 기초를 갖춘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라도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취업 현장 견학 및 실전 배치에 대한 어떤 교육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느 시기에 어떠한 종류의 교육을 좀 받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로 강의가 없는 방학 시기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그다음에 고양에 있는 현대모빌리티 스튜디오, 그다음에 경기도 남양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견학해가지고 현업에서 선배들과도 직접 대화도 나누고요. 그다음에 멘토링도 받고, 그다음에 학과 수업 중에는 모빌리티 세미나를 통해서 현업연구원들이 여기 학교를 방문하셔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생에 관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그 출신 학교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세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이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의 과거 영재고 그리고 일반고의 어떤 구성 비율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고 다닌 건 아니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60% 정도가 일반고 학생인 것 같고요. 나머지가 이제 과학고와 영재고 등 특목고 졸업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친구는 어떤 전형으로 들어왔나요? 저는 정시를 통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진학을 했고요. 2, 3수능 기준으로 약 평균 97.5의 100분위로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에 만족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자연계, 이공계열에서 의대로 빠져나갈 현상들이 좀 있는데 해당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서도 의대로 빠져나갈 친구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했던 학생이라서 사실 고민하지 않고 이 학과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요. 제가 입학했던 2, 3학번 기준으로 약 4명 정도가 반수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학 중인 이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이나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작년 2학기에 수강했던 기계 동작의 원리 강의였던 것 같은데요. 각 조별로 3만 원씩을 받아서 일상 속 문제를 아두이노를 통해 직접 해결하는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활동이었습니다. 보기에. 근데 3만 원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 왔었나요? 제가 참여했던 조에서는 핸드폰의 위치를 센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해당 위치로 코일을 움직여서 굉장히 편하고 효율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학생들이 프로젝트 한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만 원으로 좀 제안을 했던 거는 그 돈이 제한이 되면은 창의력이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는 직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재를 현대에서 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창의력 있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재미있는 과목도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배운 어떠한 과목이나 활동들이 학교 생활하는 데 도움이 좀 될까요? 공과대학은 아니지만 공학 관련 수업을 많이 듣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도 수학 관련된 과목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관련 과목도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대학교에 와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재학생 입장에서 이제 후배가 될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우리 학부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지원해볼 만하다라고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현대자동차에 갔을 때 연구를 하게 되는 게 기존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거나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상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그 일을 공학적으로 풀어가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꼭 자동차만이 아니라 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전방위적인 영역까지도 가능하다. 관심 있으면 좋다. 네, 실제로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한 테크데이라는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해당 행사에서 실제로 현재 연구원분들이 개발 중이신 것들이 무조건 자동차에만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 게 많아서 꼭 자동차에 관심이 없더라도 자기 관심 분야가 자동차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와서 연구하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계약학과의 공통적인 의견에서 CC를 꺼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스마트 모빌리티 CC가 있나요? 실제로 2, 3학번, 2, 4학번 통틀어서 CC가 하나도 없고요. 뭐 그것 때문에 안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다들 의식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애초부터 입학할 때 앞으로 10년, 20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실제로 CC가 있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우문현답이네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렇게 현명하게 답을 하다니. 야, 이거 아주 미래인지를 보고 있네. 자, 그럼 계속해서 학생 선발에 관한 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선발할 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게 될까요? 저희는 생활기록부에서 이제 저희가 트랙이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에 차세대 에너지 두 가지 트랙이다 보니까 호기심을 왕성하게 가지고 이제 탐구를 진행한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관련해서는 물리나 화학 같은 과목들을 수강했는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어느 정도의 성적대가 지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의 입결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2, 4학번 기준 수시로는 학업 우수는 70% 기준으로 2.29 그리고 계열 적합 70% 기준으로 4.03으로 입학하고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70% 기준 96.62로 입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24학년도와 25학년도가 이제 큰 차이를 보이는 게 학업우수 전형이 24학년도는 면접이 있었고요. 25학년도부터는 일괄합산 방식이어서 기준이 기존과 달라서 지원하는 학생도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입결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는 좀 특수한 이 학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러한 성향의 학생들이 우리 학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꼭 취업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아카데믹한 학생들도 많아요. 회사 취직에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시고 과학자, 공학자로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자동차 안에서도 여성 연구원들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여학생들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학생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는 다양한 분야가 융합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학과에 열리지 않은 수업들이 개설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에너지 트랙에서 필요한 배터리와 수소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이제 융합형 실험 과목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차세대 에너지 트랙 또한 배터리하고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다양한 실험 과목들을 배치해 놓았고 그런 실험 과목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수소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이런 원리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낙 학과 규모가 크지 않아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교수님과 학교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그 안에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학과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가족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대학 행사인 석탑 대동제와 입실렌티 그리고 워낙 유명한 고연전과 합동응원전 등 다양한 행사를 이런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에서는 다 담지 못했지만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씨앗이 이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한 인재들이 커가는 곳이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두 교수님 그리고 우리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